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전강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만 했으면은 실수가 좀 덜해서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의대, 또 물리치료학과나 의대에 가고 싶은 미니 학생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갖고 세특사항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연 권현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해야 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거를 준비를 실수해서 그것이 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디테일하면서 작은 부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갈수록 생계부가 무너지는 그런 아이들을, 그런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서 그럼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갖고 말씀을 더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을 갖고 제가 우리 미니 학생의 것을 같이 대입시키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시작을 하고요.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항목을 좀 보면 연세대학교 항목 속에서 우리가 앞에 봐야 될 것이 자, 유사도 검증. 그래서 대학 내 최근 3년간 누적된 연세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누적된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대학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부랴부랴 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죠. 내가 선배들이 한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를 좀 따라서 해보겠다. 부랴부랴. 또 아니면 자소서를 내가 좀 약간 따라서. 그래서 선배들이 뭐 돈을 주고 판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뭐 받아서 따라해보겠다. 그것이 왜 정식으로 잘 알맞는 시간을 갖고 1학년 때부터 학교 선택과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선택과 그 안에 본인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과 그냥 준비 없이 결과만 손쉽게 결과만 넣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어떻게 편법을 쓰냐? 붙었다고 하는 생계부, 붙었다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갖고 따라서 그것을 자기 걸로 교훈을 삼아서 뭐 내 거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까? 이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에 와서 하는 학생들이 왜 대학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유사도 검증이라는 걸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대학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갖고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이것이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그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을 보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외대, 그다음에 중대가 섞여 있죠. 포함되어 있고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독자에.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희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 생계부를 잘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전공 대학에 맞는 그 과정에 대한 본인의 결과도 같이 세특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됐다.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위계성,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과목을 통해서 아이가 우리 학생이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진로 역량들이 다 갖춰지고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생활기록부에 특히 자소서가 없어지는 내년부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사항에 이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결을 갖고 연결성을 갖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여야 하는데 뭐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세특 주제를 뭘 잡아야 될지 그것이 내 꿈과 어떤 진로와 연관성이 있는지 더 중요한 그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만의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시간에 1탄에서 봤던 민이라는 학생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궁금증, 내가 뭘 어떻게 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건 보여요. 하지만 그것에 심화가 되고 탐구 보고서를 쓰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물리치료사, 정형외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마지막 아웃풋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세특사항을 봤을 때도 그것이 지금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위기성을 갖고 성장하는 생계부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무슨 관점을 갖고 어떻게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냐?
제가 이미 다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설명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적용해서 연세대학교 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 이렇게 나오죠.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그러면 내신 혹은 GPA가 해외 학생들 경우,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잘 나와서 몇 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60%, 70% 정도 이상이 해외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해외고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 어느 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의 수, 거기서 어떤 과정, 어떤 교과를 운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외고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 변방에 있는 변두리 학교, 우리가 전체 어떤 뭐 외국인 숫자, 한국인 숫자, 동양인 숫자,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은 뭐 300명, 400명대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과목을 왜 들었고 학생들 전체의 표준 편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비교하면서 국내 학생들 또 인가받은 국내 학생들, 인가받지 않은 학생들 또 전 세계에 있는 해외고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고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언더우드 전형이 유리할 것이다. 컨설팅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해외고 나온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봐야죠. 해외고도 어떤 해외고를 나왔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취도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라는 것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내신 성적과 우리 일반고 학생들, 그다음에 국외고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의 GPA, 교과목 이수 현황.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교과목 들은 게 기본 우리 그 국내 학생들 기준의 생물, 그다음에 화학 한 번만 또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위계성이 더 점차 커지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경영학부에 관련된 것만 잠깐 들었어. 그럼 이 학생은 의대를 물론 뭐 의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대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형외과를 할지 아니면 내가 신경정신과를 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과를 할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경영학과에 관련된 그 교과목들만 잔뜩 들었다고. 그럼 이 학생은 의대 가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노력을 차분하게 하나씩 2년 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로드맵을 짠 다음에 학교 선택부터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고도 마찬가지고요.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는 우리가 쉽게 1학년 때 성적이 이랬는데 2학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생이 1학년 때 이렇게 저조했던 성적이 2학년 때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세특을 통해서 행동 발달 사항을 통해서 그 생계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계부가 없으면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보면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마다 다 지금은 뭐 IB 과정이 되면 전체 상위 기관에서 다시 한번 채점을 하고 또 국소적으로는 학교에서 채점한 것이 올라가고 해서 어떤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되겠지만 학교마다 나라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IB 과정을 또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고교학점제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지원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내가 성적이 얼마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이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상승 하락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주제를 갖고 의미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1등급이라도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흔적이 보이겠죠. 반면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은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무너져요. 이 학생들은 같이 그것이 무너지면서 성적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이고 연계돼 있는 의대를 간다고 하면 연계돼 있는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를 간다고 하면 연계돼 있는 우리가 사실은 보면 일반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비슷한 프로젝트 중에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도 특별한 선택 과목을 내가 택하지 않았어도 그 과목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대에 맞는 우리 뭐 강남권의 일반고에서는 이미 심화 과목 지금 아직 고교학점제가 선택도 안 됐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고교학점제스럽게 가고는 있죠. 심화 과목을 의대에 가는 아이들한테 꼭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선택 과목에서 국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면 그걸 어떻게 내가 의대 가는데 효과적으로 아까 좀 시간에 봤던 우리 미니 학생에 보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한 글체의 구조를 갖고 수학으로 연결시키는 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킨 거를 내가 생각하는 재활학과나 물리치료과나 정형외과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풀어서 골격근이나 그래서 내가 얻은 결과가 뭐냐? 이것은 당연히 그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머릿속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불투명하고 불정확하면 이것이 단계 연결성 없이 그냥 조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니 학생한테 아까운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1학년 들어가서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결과로 나오게 세특이 그렇게 늘 것인가. 세특뿐만이 아니라 세특에도 넣고 수상도 넣고 이것이 어떤 그 봉사 창제 활동에도 이어져서 어떻게 내가 학업 역량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력,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내년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진로 역량으로 바뀌죠. 이 진로 역량이 어떻게 늘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인성, 협업, 나눔, 배려 이렇게 나오는데 2022년 학생부, 유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것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업 능력으로 바꾸죠.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더 전개해 나가서 더 연계성을 갖고 위계성을 갖고 더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미니 학생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내가 잘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걸 보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내년에 들어가는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은 이미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이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되구나. 권현 선생님이 아까 똑같이 썼던 그 한 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서 나는 생계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외고도 마찬가지고 제주국제학교의 생계부도 마찬가지고 생계부를 떼어주지 않는 학교에 인가됐지만 또 학교마다의 과정이 달라서 생계부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 기준을 과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고 희망 전형과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프로젝트죠. 이것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젝트 다 학교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과목은 없어도 내가 뭐 여행과 지리, 그 다음에 국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하나 했을 때도 이 학생 눈에는 그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 전공 역량이 결정되고 진로가 키워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 시간에 어떤 과제와 어떤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할 것인가가 학업 성취도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신으로서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다른 교과의 성적 차이는 어떤가? 전체를 다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전체를 다 잘할 수 없을 때도 내가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보여줘야 돼요.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그 다음에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딩으로 그냥 어디 해외만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해외고를 많이 이제 해서 뭐 아주 정말 시골에 있는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각 나라의 중심이 되는 학교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아는데 본인들은 이제 학부모님이라고 학생들은 이제 뭐 한 2개월, 3개월 남겨두고 와서 뭐 유학을 갔다 왔다, 해외고를 나갔다. 그래서 나는 언더우드, 해외 보니까 무조건 언더우드 국제 전형으로 되는지 아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해외고도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왜 거기를 들어갔냐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과목들이 설치가 돼 있냐도 중요한 거고 그 설치 과목 중에서 내가 이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을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들었냐 거기서 헤게모니 내가 질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소개서가 있는 올해까지는 자소서로 표현이 되고 생활기록부 대체서식도 보면 제가 이미 서울대학교는 올려드렸고요. 대체서식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적는 난이 있어요. 그 내용을 50자, 100자. 그게 우리는 세특사항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생계부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생계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내후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고 내후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지만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G9, G10, 뭐 9학년, 늦어도 10학년부터는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대체 서식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는 분명히 이 대학을 갈 때, 국내 대학을 올 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헤게모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는 적절한가. 학업태도 우리 학업태도 그러면 와 그냥 열심히 경청해서 잘 듣고 필기하는 태도가 중요한가 보다 수업 태도.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내가 저번 시간에 보면은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내가 지금 무슨 학과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세특에 대한 주제에 발제를 해야 되냐? 내가 무슨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르는 어떤 사람들한테 익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내가 자발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학습 목표, 그다음에 그 전략, 로드맵, 하물며 어떤 하나 교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걸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도 연결돼서 내가 세특사항에 늘 어떤 세미나나 주제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율활동에 늘 보고서에 있어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육대학을 가고 싶은데 교대를. 근데 뭐 할 게 없어. 내 눈에 그게 안 보여.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전략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죠. 모르죠. 근데 내가 수학여행을 우연히 갔다 온 거야. 수학여행을 가서 무슨 유적지를 하나 본 거죠. 나는 이거밖에 지금 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내가 찾질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카페에 올라오냐? 아, 교대 가고 싶은 학생인데 내가 우연히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딜 갔다 왔어? 무슨 문화 유적지를 하나 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교대하고 연결시킬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왜 물어본다. 근데 의지가 있고 태도가 있고 학습 목표가 설정되고 전략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작은 것에부터 찾아요. 아까 그 학생도 그건 잘 돼 있는 거야. 찾는 거야. 찾아서 수학 시간에 국어의 어떤 한글의 구조를 찾아서 오는 거야. 근데 뭐가 부족했어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학업 태도와 학습 의지, 태도와 학업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입학사관관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게 보니까 어떤 뭐 방송에서 어떤 뭐 유명하다고 하는 컨설턴트가 영어는 뭐 이때 공부를 시키고 이때는 빼고 늦어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자기주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뭐냐? 내 전공 목표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재활학과 의사는 재활학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 내가 경영한 어떤 부분에 마케팅, 어떤 부분에 문화 마케팅을 하는 경영을 해서 어떤 경영으로 갈 것인가? 내가 뭐 역사를 하겠다 하면 어떤 관점, 이렇게 자기 관점이 있으면 내가 하는 그 세특이라든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봉사나 자율활동 살아있어요. 봉사나 자율활동이 시간이 좀 고교학점제에서 몇 시간 줄어들면서 그 부분들이 얼로 들어간 거라고 그랬어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시간들이 우리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뒤에 공동체 역량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작년 거니까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사고, 협업, 나는 필요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뭘로 바뀌냐?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미 다 찍어서 그 대학에서 나온 그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것이 공동체 역량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학생부 종합전형 기조가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올해 전공 적합성이라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습과 이해, 노력과 준비 과정이 뭘로 바뀌어요? 진로 역량으로 바뀌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요건 아니고 이제 진로 역량으로 바뀌고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는 그 이제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가의 그 과정까지 보여주니까
전공 적합성은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의미를 갖고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진로 역량은 생기부상에서 내가 의대면 의대, 무슨 전공, 어떻게 뭐 물리치료과나 뭐 직업 재활의학과나 생각하는 과정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시작하는 과정서부터가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공 적합성보다는 진로 역량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왜? 처음 시작된 그 부분에 왜 이런 이유를 갖고 선택해서 가냐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확한 평가 요소가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학생부 종합점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맞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주도적인 태도와 노력.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깊고 넓게. 이 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깊고 넓게 학습하자는 의지와 열정. 깊고 넓게 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바로 수학 시간에 국어적인 걸 갖고 한 글자의 구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학생의 우리 민이의 어떤 머릿속에는 물리치료사가 되면은 진로활동 역량에서 뭐가 있었냐면 골격계, 근육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글도 구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 특히 한글 갖고 우리가 구조를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서 심화가 되면 집이 구조가 이렇게 다르지만 겉에서 집을 짓는 것과 그 안에서 사는 건 다르구나. 뭐 이런 어떤 본인만의 것을 찾게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시켜 단순히 일반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그런 어떤 국영조사가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이제 뭐를 선택해요?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서 교과 활동이 더 확장되는 거죠. 진로에 맞게. 새로운 것을 여기 나와 있지요. 창출하라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다 했어. 누군가 내가 안 돼, 몰라, 귀찮아. 그냥 나는 대학 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어. 안 찾아. 안 찾는 것이 적이 아니에요. 안 찾으면 그만큼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한번 해볼까 해서 선배들 대학 합격했다고 하는 학생들 자소서 생기부 던지면 받아요. 똑같이 따라해볼까? 100% 떨어집니다. 왜? 유사도 검색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라도 자기 걸로 새롭게 변형시켜서 나한테 응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의 생각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3 때 한번 컨설팅을 받았더니 떨어졌더라. 이렇게 그래서 컨설팅은 필요가 없다. 물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가리키는 사람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컨설팅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고3 때 와서 이미 다 갖춰졌는데 잘못돼 있는데 이걸 컨설팅 받는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해외고도 마찬가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략을 짜서 G9, G10, 9학년, 10학년부터는 이거를 늦어도 이 규정에 맞게 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새롭게 아이의 진로를 그 학교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서 로드맵을 짜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컨설팅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 아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미 늦었다. 근데 늦었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찾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늦지 않게 제대로 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수업 시간에서 적극적으로 집중력이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중요하죠. 이것이 세미나 수업으로 들어간다니까. 진로 선택 시간에. 이제는 그렇게 막 시험 보거나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주제를 갖고 소분해서 뭐 8주차면 8주차, 10주차면 10주차면 10가지 주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메인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국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진로 선택 시간에 들어가서 나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나는 국어의 어떤 뭐를 갖고 어떤 국어체를 갖고 한글체를 갖고 구조를 정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까지 끄집어서 결론을 보여줘야 되죠. 내가 세미나 보고서 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로 같이 움직이면 내가 조장이 돼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자료를 좀 서치하게 같이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내 리더십과 내 진로 역량과 학업 태도, 학습 의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반장을 할까요? 지금도 보면은 아직까지 카페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데 반장이 하는 게 중요한가요? 부반장. 이런 학생들은 뭐를 몰라?
지금 이렇게 어떤 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반장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반장도 의미가 있어야지. 부반장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부반장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그것을 보여준 리더십과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반장, 부반장도 중요하지만 학업 태도, 학습 태도 시간에 진로 선택 시간에 자율활동에 우리가 보고서 쓰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집중.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물. 그런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성급, 4성급 논문에 그것이 등재가 되어 천만의 말씀. 대학에서는 5성급인지 4성급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생계부 안에 어떤 의미로 얘가 했던 탐구에 대한 보고서가 어떻게 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것을 창출하고자 하고 얘가 그 열정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심화된 본인의 어떤 뭐에서 본인의 시각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린애가 4성급, 5성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고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4성급, 5성급에 등재됐다고 해서 붙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의 과정을 얼마나 잘 내가 데코하고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 아카데믹한 부분이죠. 아카데믹한 부분에 대해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IB 교육이라는 그 IB라고 하는 그 과정을 내가 이수했다는 것보다는 IB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교과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서울대학교에서 그거를 갖고 연구해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입시에 어떤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요. 다음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서 이제 하시고요. 바로 다음 시간 바로 들어와 보세요. 제가 어쨌든 찍어서 걸어드릴 수 있을 만큼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감사합니다.